오늘 증시 약보합과 강보합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다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뉴스가 나왔죠. 졸지 보고서 나왔고요. 보고서 열어본 결과 고용의 둔화가 읽혔습니다. 7월 졸지 보고서를 보니까 구인 건수가 767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월치인 791만 건과 비교하면 23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제 결국 고용시장은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해고를 보니까 이 전월이 156만 건이었는데 이게 176만 2천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고용은 덜하고 해고는 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장이 지금 고용 데이터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 심리를 자극할 재료로 쓰이기에 적절한 재료였습니다. 좀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지만 여튼 그런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 이날 증시가 비교적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사실 졸지 보고서의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장중에는 증시가 오히려 졸지 보고서 나온 직후에는 오르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몇 가지로 추려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 파생상품 지정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노무라가 보고서를 냈어요. 전날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빅스, 증시 공포지수의 베팅이 확 늘어서 이게 변동성을 키운 결과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선물을 팔고 빅스 변동성에 베팅하는, 즉 파생상품의 변동성이 증시 현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보면은 어제 진짜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노무라 분석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 수십만 건의 옵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빅스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의도대로 하루신 증시가 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빅스 포지션을 안 잡았던 쪽에서 해칭해야 되니까 변동성을 매수하고 대신 뭘 했다? 주가지수 선물을 대거 매도했다. 그래서 하락을 더하고 결국 빅스 지수만 쳐올렸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규모 공포가 발생했다. 빅스 지수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VVIX, 이 지수가 무려 36포인트가 올라서 2018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증시의 하락폭은 적었죠. 하지만 변동성만 너무 올라간 배경에는 이런 게 있었다. 파생 상품의 거대 베팅이 있었다. 그래서 노무라가 분석하기로 어제의 기이한 시장 움직임은 주로 빅스 옵션 딜러의 해칭 이벤트였다. 이는 시장 전체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25센트에 산 빅스콜이 화요일에 60센트에 팔리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블룸버그 계산에 따르면 1200만 달러 이상을 번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하락 압력이, 빅스로 밀렸던 시장 압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무라 얘기는 어떻다? 여전히 긴장 상태에 가격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주식 하락과 변동성에 대한 해칭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제 빅스로 단타를 친 파생 상품 전문가의 시장이 좀 놀아났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어제부로 거의 청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격렬한 증시 움직임은 없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나온 데이터가 기대된다. 많이 나오죠, 이제. ADP 고용보고서, ISM 서비스 PMI, 또 뭐가 나오죠?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계속.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시장이 봤을 때 좀 안도할 만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어제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한 악재로는 증시가 크게 하향 조정되기 힘들었다. 가장 궁색한 변명인 선반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해드렸던 골드만삭스의 럼러, 계속 9월 변동성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럼러가 보고서 썼죠. 9월 하반기가 최악의 2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금요일 고용 데이터가 약세를 보이면 시장이 조정을 갈 수 있다. 이미 고객들한테 9월 하반기 주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전한 바 있고 저희 월가일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추세를 추종하는 시스템 펀드들이 주식 매입을 더할 여지가 없고 기업들 자사주 매입도 끝났고 연기금도 자금이 고갈됐고
그래서 대선 앞두고 주식식 매입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럼너의 전반적인 견해는 대선 때까지 이런 별로의 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 대선 전에 증시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로 다음 달 우리로 치면 초막절이죠. 이 출애굽 즉 그 유태인들이 이 애굽 땅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시기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인 초막절을 이제 10월에 오는데 월가에는 워낙 유태인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이 굳건한 유태인들은 이날 다 휴가를 냅니다. 실제 저희 그 뉴욕 포럼 우리 윤원섭 특파원이 주로 맡아서 하시는데 유태인분 월가분을 한 명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 초막절에 걸려가지고 초청이 거절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휴가를 가기 전에 10월에 포지션을 비우고 갈 수 있다. 이런 분석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분석 시나리오 전해드렸고 또 이 빅스의 변동성이 증시 선물을 때려서 결국 현물이 무너진 그런 노무라의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근데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먹혔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체력이 지금 약하다는 얘기겠죠. 불리시한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베팅한 헤지펀드가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증시가 허약하니까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멘탈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그게 먹힌 것이죠. 그래서 다들 지적하지만 이번 주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너무나 좋지 않을 경우 또 한번 변동성 장세 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가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내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지지선이 $100다 이런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캐피탈 마켓의 제이 우즈 이분이 얘기하기로 주당 $100가 중요한 수준이고 이게 지난달 최저 종가 근처의 가격이다. 만약에 최저치를 깨고 새로운 종가가 만들어지면은 적어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상황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제시한 것은 아마도 엔비디아 주가는 $100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후 한동안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주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나온 이 JP 모건과 블랙락 연구 보고서를 좀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지출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JP 모건은 앞으로 12에서 18개월 동안 새로운 AI로 훈련하는 오픈 AI뿐 아니라 그 외 다른 회사로부터 더 넓은 수요가 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썼고요. 블랙락 역시 이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은 용량 확장 또 이런 거는 몇 분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몇 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투자자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여전히 최근에 기술주 매도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여지를 좀 늘린다. 즉 여전히 AI 주식을 비중 확대할 것을 또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기로는 변동성, 장기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굳건한 경쟁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올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